예, 87페이지입니다. 제스틱과 아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이름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상위 자세라고 하는데 상위 자세라고도 안 하셔도 돼요. 양손에 깍지 껴서 다리를 펴고 이마와 배를 바닥에 대고 깍지 껴서 머리나 목 뒤에 손을 댄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혼자 하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호흡을 한다. 의식은 호흡과 전신을 이완하고 손바닥의 온기가 목과 연결된 부위에 긴장을 해소해서 진정시키는 걸 느낀다. 아기아 차크라 마니푸라,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니까 안 읽을게요. 여기에 집중하고 이 아사나는 척추 질환, 특히 경부 척추염, 굳은 목, 흉추에 효과적이다. 이 아사나는 양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마 밑에 놓고 행한다. 변형된 거예요. 양손에 깍지 껴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요. 깍지 껴서 이렇게 해서 이마 위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깍지 껴서 깍지 껴서 머리 위에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마가 눌리죠. 그러면 경추가 우선은 이완이 돼요. 그래서 여기 꼬리뼈 있는 데까지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경추가 좀 약하시거나 꼬리뼈가 약한 분들은 머리를 대요. 두통이 있는 분들도 머리에 대세요. 근데 내가 목 뒤가 약하거나 어깨가 약하다. 그리고 골반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이걸 목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어깨가 좀 약하거나 목 뒤가 약하다. 그러면 여기를 편안하게 대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힘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어깨 앞쪽, 여기 앞쪽이 여기가 조금 석회화되거나 이쪽이 긴장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마, 깍지 껴서 이마에 되게 되면 경추도 더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 꼬리뼈 있는데도 더 편안하게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정아, 내가 해볼게. 자,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요. 자, 우선 제가 발을 잘 못 닦고 요즘 한 시간이 없어요. 책 보느라고. 자, 이렇게 깍지 껴서 머리를 눌렀죠. 그러면 양손으로 여기를 머리를 누르게 되면 여기 경추의 긴장이 풀리면서 이 뒤쪽의 긴장이 풀리게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게 되면 이 무게감이 원래 머리가 5kg에서 6kg인데 위에서 누르는 게 한 10kg 정도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완하게 되면 등 뒤가 그냥 완전히 이완되는데 오른쪽 허리가 약하다 그러면 오른쪽 허리에 텐션이 느껴지게 될 거고요. 왼쪽 허리가 약하면 왼쪽에 텐션이 느껴지는 건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그리고 목 뒤를 잡고 편안하게 이완하게 되면 척추가 바로 쓰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마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는 새 머리가 앞쪽으로 쏠려서 이마 있는 데가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과 골반 있는 데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마 있는 데를 보통 자궁이나 생식기 계통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거는 이쪽, 그러니까 이마 있는 쪽과 상응 부위인 자궁이나 방광이나 생식기가 약한 분들이 하셔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각자의 질병에 맞춰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정 선생님 다시 오겠습니다. 자, 마카라 아사나 할게요. 이거는 스와미 라마께서 아주 많이 강조하셨던 거고요. 이거는 비하르 대학에서도 해요. 양손을 얼굴에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정 선생님 앞을 볼까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머리와 어깨를 들어 팔꿈치를 바닥에 댄 채 손바닥에 턱을 올린다. 척추의 아치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붙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요. 팔꿈치가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가 90도 되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그런 각도가 없으니까 책만 보면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90도가 되게. 예. 그래서 팔꿈치를 붙인다는 의미는 완전히 붙이는 것도 되지만 완전히 붙이는 게 텐션이 더 느껴진다면 어깨폭 정도로 벌려도 돼요. 목에 과도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팔꿈치를 약간 벌린다. 마카라 아사나의 효과는 목과 허리의 두 군데에 느껴진다. 여기 목과 허리 이 두 군데요.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가면 목의 긴장이 느껴지고
가슴 쪽으로 너무 가까이 오면 허리 쪽에 긴장이 느껴진다. 자, 그러니까 목이 약한 분들, 허리가 약한 분들은 약간 이렇게 멀리 가셔도 되는 거죠. 허리가 약한 분들은 여기가 너무 굴곡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손을 받쳤을 때 이걸 많이 높이게 되면 목도 이렇게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오가는 폭으로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의 자세를 조정해서 두 군데가 똑같이 조화롭게 한다. 척추 전체가 똑같이 이완될 때까지 이상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이게 척추를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 방법 있죠. 맥켄지 요법인가? 그 요법이 이 환자를 이렇게 잘못된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완전히 휘게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잠깐 놓치고 30분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뛰어가 보니까 허리의 통증이 완화됐다.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 맥킨지 요법인가? 이렇게 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허리 아픈 분들 앞으로 숙이게 하지 말아라. 뭐 이게 이제 그때부터 그 전에는 그거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되는데 이게 너무 각도를 높인다거나 또는 너무 낮추어서 목 뒤나 어깨 쪽에 압박을 주게 되면 오히려 허리도 안 좋아지니까 잘 고민해서 하셔야 돼요. 자, 이완을 하고 눈을 감는다. 손은 받치고요.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있는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다리는 골반폭을 유지하시고요. 호흡 과정이나 허리에 집중해서 숨을 헤아리는데 거기에 전신을 이완하는 데 집중하고요. 등이나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들이쉬는 숨을 마셔보세요. 의식을 꼬리뼈에 집중해요. 그래서 꼬리뼈에서 목으로 자, 숨을 마셔봅니다. 마시면 꼬리뼈에서 목으로 그리고 내쉬는 숨은 목에서 꼬리뼈로 의식을 이동해요. 다시요. 숨을 마실 때 꼬리뼈에서 눈 감고 목까지 이동했죠. 숨을 내쉴 때 목에서부터 꼬리뼈로 이동해요. 유리관 속의 수은처럼 호흡이 척추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상상한다. 이건 이 부위의 치유 에너지를 빠르게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척추의 질병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요. 긴장으로 인한 요통이 발생하므로 이 부위에 집중해서 매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팽창과 이완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숨을 마시고 내쉴 때 통증이 너무 심해지면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정신은 마니푸라 차크라, 여기 그 소화기 계통, 태양초, 신경총 있죠? 말씀드린 그 부위에 집중하시고요. 코끝을 응시한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코끝을 응시하시는 거예요. 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떤 통증이 느껴지면 이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통증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동작이기도 해요. 이 아사나는 추간팔 탈출증이나 좌골신경통, 요통 또는 다른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맥킨지 요법인가 그 방법은 발견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가 5,000년 전에 이미 이게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행했던 거죠. 근데 효과는 나중에 적어진 거긴 하지만요. 척추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회복하고 척추 신경의 압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이 자세로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천식 환자나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 속으로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도록 호흡을 자각하면서 이와 같은 간단한 아사나를 규칙적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동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근데 이거를 히말라야 전통 요가에서는 양손의 팔꿈치를 잡고 비하르 대학에서도 이렇게 해요. 지금 한 형태로요. 이렇게. 완전히 이완된 상태. 이거는 손목이 약한 분도 할 수가 있고요. 폐가 약한 분도 할 수가 있지만 척추 디스크 질환이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까 그 얼굴을 들고 하는 동작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척추에 있는 관과 척수까지 자극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약간 들고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지금처럼 엎드리게 되면 숨을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필요한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명상이나 선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천이나 명상을 하시면서도 척추 질환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천식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 이렇게 들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동작 볼게요. 마찌아 끓이다 아사나인데요. 늘어진 물고기 자세예요. 문정아, 해봐. 이렇게. 자, 머리 아래에서 양손에 깍지 끼고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왼 다리를 옆으로 구부려서 갈비뼈 가까이 왼 무릎을 가져갑니다. 왼 무릎이 갈비뼈 가까이. 그러니까 이 무릎뼈가 여기에 닿는 거예요. 최대한 닿게 하시되 지금 문정 선생님도 골반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그 팔꿈치가 무릎에 닿게. 반대 다리는 곧게 펴고요. 팔을 왼쪽으로 회전시켜서 왼 팔꿈치를 왼 무릎 위에 놓는다. 회전시킨다 이러니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냥 닿게 하시면 돼요. 이것이 불편하면 바닥에 내려놓아도 좋다. 그러니까 왼 팔꿈치를 무릎 위에 얹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문정 선생님 모양. 이거는 이렇게 마른 분들이 가능해요. 복부에 지방이 있으면 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면 내려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 머리에 오른팔을 머리는 오른쪽 구부린 팔 위에 올려놓고요. 더 편하게 하려면 팔이 약간 더 아래쪽에 머리를 대면 좋고요. 최종 자세에서 이완하고 잠시 후에 다른 쪽으로 바꾼다. 한쪽에서 36번 정도 호흡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 불편한지, 몸의 어느 부위가 불편한지 점검하시고요. 이게 마치 늘어진 물고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름이 늘어진 물고기라고 하고요. 고정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 되고요. 이 자세는 양쪽 모두 가능한 상태 오랫동안 행한다. 이완은 그러니까 모든 동작이 오랫동안 행한다. 그게 이완의 기본이고요. 이는 수면이나 휴식에도 사용될 수 있다. 호흡과 전신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니푸라 차크라에 집중한다. 자, 천천히 36번 되면 자연스럽게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자,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그러니까 이 마니푸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태양신경총이요. 자, 그래서 이 아사나는 내장을 늘려주어서 소화의 연동운동을 자극하고 변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문정 선생님처럼 하면 소화력이 증강되고요. 그 다음에 늘어진 내장을 이렇게 수축시켜서 여기가 수축되니까요. 도움이 되지만 팔을 올리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다리의 신경을 이완시켜서 좌골신경통을 덜어주고요. 요통이 있는 사람은 전굴 아사나 수련이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후굴 자세 역자세로 마찌아 끄리아 아사나를 수련한다. 이거는 그냥 요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한 지 여러 달이 되어서 등이 굽는 것은 순환을 방해하고 대정맥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세의 이완이나 수면 또는 요가 니드라가 이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완과 요가 니드라를 따로 넣냐면 요가 니드라는 심리적인 이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인 이완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자세는 이완, 수면 또는 요가 니드라의 이상적이다. 여기서 이완과 요가 니드라의 이완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수면은 무의식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니까 완벽한 이완이 되겠죠. 더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구부린 다리와 머리 아래로 방석을 깔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석을 깔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 이 아사나는 허리선 주위의 과체중을 개선한다. 살 빼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동작 하시면서 힘든 분들은 살이 빠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해보세요. 근데 저는 팔 올리고는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시면 돼요.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36번을 마시고 내쉽니다. 여기서 보시면
폐 모양 있는데 이 폐포가 이제 눌리면서 숨이 빠져나가는 것도 되고요.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포즈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태양 차크라를 보면은 뼈에 아까 그 척추 사이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요쯤이라고 보통 보기도 하는데 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워낙 있고요. 그래서 그 부위가 보통 이 아래쪽이나 이 위쪽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뼈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올라갔을 때 요쯤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척추나 이런 사진들이 그럴 때 위치를 이해하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한 거 영상 보내세요. 36번 채우세요.